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빗입니다. 저자는 웬디 우드, 옮긴이는 김윤재,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웬디 우드는 인간행동 연구 전문가이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현존하는 심리학자 중 가장 많은 인간 행동을 관찰하고 탐구한 과학자로 손꼽히며 최초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습관의 형성 원리와 작동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오리지널스 저자 애덤 그랜트, 그릿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 등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에게 습관 연구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경영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 습관 설계라는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방법론을 도출했습니다. 무엇이 인간 행동의 지속성을 창조하는지 밝히고자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행동동기론 등을 30여 년간 연구했으며 그와 관련한 수천 건의 실험을 기획, 주도했습니다. 우리 삶의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웬디 우드의 탐구 여정은 그동안 시중에 출간된 수많은 동기부여 자기계발서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금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 내면의 충동적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삶의 목표 중 대다수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 때문에 방향을 잃고 좌초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끔찍한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미국인의 84%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늘 베이컨과 햄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중 71%가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에 집착하지만 밤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것 등은 사실 삶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잘 제어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산다.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매사에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고 필적할 수 없는 강렬한 끈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면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다. 내가 지난 수년간 만난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달리는 사람 중 93%는 날마다 운동하는 장소와 시간, 즉 상황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습관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절반 동안 인간의 뇌는 이른바 습관 시스템에 의존한다. 샤워, 옷 입기, 수면 등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메일 확인, 문서 읽기, 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고민이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질문에 매력을 느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마치 저녁에 소파에 앉듯이 자동 조종 모드로 달성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 일찍 일어나기, 날마다 운동하기 같이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들을 애쓰지 않고도 완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팝콘을 준 다음 영화가 끝난 후 수거해서 그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몰랐지만 그들 중 절반은 일주일 전에 만든 눅눅한 팝콘을 받았다. 공짜로 줘도 먹지 못할 음식이었다. 과연 사람들은 팝콘을 얼마나 남겼을까? 그들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다. 신선한 팝콘이든 눅눅한 팝콘이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평소 습관에 따라 주어진 팝콘을 그대로 먹었다. 빈 통을 반납하며 팝콘이 너무 눅눅해서 맛이 없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팝콘을 다 먹었다. 이처럼 습관은 의식적 자아 바깥 영역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인식조차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뿐이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회의 때 취하는 동작, 쇼핑 패턴, 운동 횟수, 먹고 마시는 주기와 양 등 수많은 일상이 인간의 의식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변화를 꾀할 때 그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만 기댄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사람들에게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 의지력을 언급한다. 비만 인구 중 4분의 3 이상이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비만이라는 형벌에 짓눌려 산다고 믿는다. 입술을 꽉 문 채 견디고 버티고 맞서고 부딪히고 이겨내지 못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책한다.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확신한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축적한 습관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전략을 무시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착취하다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삶을 끝장내야 한다. 지난 1세기에 걸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시청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에 등장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저가 밤새도록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원클릭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소비자의 과다 지출을 촉진하고 대형마트의 계산대는 달콤하기만 하고 영양가는 없는 정크푸드를 구입하도록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조작된 함정들이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 저항하는 건 진이 빠지는 일이다. 마치 압력밥솥처럼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욕망과 충동을 억누르고 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 수많은 다이어트 업체 운영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충동에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 불과하다. 1부에서는 우리는 곧 시작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자동화된 무의식이 만드는 습관 설계의 법칙. 1단계.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2단계.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여라. 3단계.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4단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고 불확실하게 보상하라. 5단계.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 다음은 헤빗 책 속의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강좌에 등록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려고 한 적도 있을 것이다.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강하고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심은 흐려지고 야무진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강력한 의지를 세운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자평하며 벌써 절반 정도는 목표를 완수한 것처럼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너는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던 거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니? 라는 주변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가망 없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다. 가련한 사람. 이런 소모적인 반복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 불행하게도 암과 같은 병마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력이 전부라는 게 이 사회의 정신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제를 축소한다.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 Just Do It은 자본주의의 달콤한 거짓말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정신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탄생시킨 세속적인 계명이다. 당신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일단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 사촌동생은 일단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다. 단지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의 실패는 더욱 가슴 아프다. 변화에 실패한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한 사람과의 비교는 고통스럽다.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하는 운동선수, 몇 달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뮤지션, 한 작품을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쓰는 작가 말이다. 우리는 이런 롤모델을 보면서 그들의 미스터리하고 부럽기 짝이 없는 성공이
오직 의지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해버린다. 그들은 틀림없이 just do it을 실천했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하지만 대체 왜 나는 할 수 없는 거지? 내 인생의 성취는 그들에 비하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지? 이렇게 자책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그 다음에는 단지 기대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고, 만약 변화를 위해 충분히 마음먹기만 한다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고 자위한다.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하지만 시작과 지속은 다르다. 일단 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신의 다이어트 습관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의지력 부족을 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인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만이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믿는다. 비만인 당사자조차 감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의지력 부족을 꼽는다. 무려 81%가 의지가 부족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살을 빼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무려 20번 이상이나 감량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 4분의 3이라는 비율은 얼마나 큰 숫자일까? 미국인 중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대략 4분의 3이다. 이 정도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지력 부족이다라는 명제가 이미 사실로 확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지력의 존재를 믿는다. 마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처럼 의지력만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맹신한다.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진실은 이것과 전혀 다른데도 말이다.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 내가 습관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변화라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은 왜 적을까? 대학에 있을 때 내 주변에는 의욕적이고 놀라운 재능을 갖춘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이런 시작과 지속 사이의 불일치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무질서한 대학 환경 속에서 처음의 의지를 지속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내 연구실에 합류한 어느 똑똑한 대학원생은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강의실에서는 뛰어났지만 연구 프로젝트를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하루 중 연구에 매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가 연구를 지속하려면 정해진 날짜까지 자신의 연구 계획서를 내게 제출해야 했다. 제출일 아침 나는 그의 계획서를 읽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일찍 출근했지만 나를 반겨준 건 연구실 문 앞에 그가 붙여놓은 쪽지였다. 그는 결국 마감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연구 경력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의 의지력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그는 분명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왜 이런 파국을 맞이한 걸까?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를 세우면 마치 가장 큰 난관을 넘은 것처럼 뿌듯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흡족해지는 것이다. 벌써 절반이나 해냈네? 그럴만도 하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은 우리가 결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절박한 순간까지 중대한 결심을 미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뭔가를 결심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성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순식간에 살이 빠질 것 같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어 실력도 금방 쑥쑥 늘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린다. 나이키 광고가 여전히 TV와 유튜브를 통해 우리를 뻔질나게 유혹하고 있지만 과학은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인간이 하나의 단일한 통합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최신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개별적이지만 서로 연관된 다수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을 이끄는 결정적인 동인 역시 바로 그러한 다층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 작동된다.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의지력은 그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능력이 의지력이라고 믿어왔다. 아무튼 이것들이 익숙한 이유는 그동안 의식적으로 숱하게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때 마음과 두뇌는 실행 제어 기능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고 작업을 시작한다. 인생의 수많은 과제를 이 실행 제어 기능이 처리한다. 직장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결정은 우선 상사와 약속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헬스장에서 본 매력적인 사람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을 걸 때조차 이 기능이 필요하다. 그날의 날씨와 의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적절한 동선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가장 완벽한 접근 방식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먹고 해결책을 궁리한 다음 온 힘을 다해 실천한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소모되는 정신적 노력 또한 크다. 당신이 퇴근하고 녹초가 된 채 집에 돌아가 무언가를 마구 먹어대고 TV에 정신이 팔려 자정까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다.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 물리력이 신체에 압력을 가하듯 정신적 힘 역시 우리의 정신에 스트레스를 가한다. 자, 만약 헬스장에 갈 때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매일 그날이 처음인 것처럼 첫날의 열정을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야 할 것이다. 헬스장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첫날의 쉰내나는 다짐과 동기를 떠올리는 그런 짐 빠지는 과정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므로 당신의 의식은 헬스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맹렬하게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은 눈을 뜨고부터 헬스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정신적 고뇌에 짓눌린 채 고통받아야 한다. 이 책에서 내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충분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마음에는 의지력 말고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반복적인 행동 패턴, 우리의 습관 말이다. 습관은 시끄럽고 소모적이며 심지어 전투적인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습관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습관은 가장 단순하고 성실한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또 있을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일에 착수하라. 이것이 바로 습관의 방식이다. 당신은 분명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첫 15분간 거의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을 켜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보일러를 켜고 이를 닫고 세수를 한다. 우리의 의식이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이러한 아침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 아침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Just Do It의 결과물인 걸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끔찍하게 싫기는 해도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이를 닦는 행위를 혐오하진 않는다. 이른바 의지력이라고 부르는 의식적 자아는 일상적 행동 패턴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 대신 광대하고 반쯤 숨겨진 비의식적 자아가 작동한다. 바로 습관이다.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밴 습관은 맨 처음에는 의식적 자아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의해 시작되고 조종되지만 시간이 지나 궁극적으로는 실행제어 기능의 간섭 없이 비의식적인 자아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 둘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의식적 자아는 임금 인상과 연애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조종한다. 그리고 비의식적 자아는 우리가 과거에 취했던 행동을 떠올려 의식적 자아가 지정한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이때부터는 주도권이 비의식적 자아, 즉 습관에 넘어간다. 의식적 자아는 자신이 주도권을 뺏긴 줄도 모르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어슬렁거린다. 그 사이 우리의 잠재적 영역에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이 형성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인생을 좌초시킬 끔찍한 악몽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습관을 형성하거나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습관의 숨겨진 본성이다. 일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다. 아, 이건 그냥 내 습관이야. 마치 습관이라는 게 나와는 따로 존재하는 듯이 여기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에만 몰두한다. 의식적 자아의 개입을 차단하고 습관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거는 일상의 반복 행위를 습관에 맡길 때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둘 다 매일 같은 옷을 입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일하던 시절 주로 푸른색이나 회색 양복을 입었고 저커버거는 보통 회색 티셔츠를 입었다. 둘 모두 자신의 임무와 위치에 어울리는 의상을 택했고 그것을 고수했다. 2012년 미국의 패션 잡지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결정하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뭘 입고 뭘 입을지에 대해 결정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할 다른 일이 너무 많거든요. 2014년 저커버그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는 이 사회에 최대한 봉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백악관 집무실을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놓인 오바마는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정원을 가꾼다. 아마 그는 육중한 책무에서 벗어나 옷 고르기와 같은 사소한 선택에 신중함을 기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인간 정신력의 이중성을 간파했다. 습관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면서 평범한 사람이 수십 년 노력해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인생이 던지는 까다로운 난관에 맞서 자신의 의식적 자아가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삶을 구조화한 것이다. 오바마와 저커버그에게 인생이 던진 과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습관의 힘을 통해 그 일을 해냈다. 그들의 통찰은 19세기와 20세기를 통과한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1911년에 영국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며 덧셈 부호 같은 수학적 표기법의 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좋은 표기법은 모든 불필요한 일로부터 뇌를 구원한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그 덕분에 더 똑똑해진다. 습관 기억이 더하기 연산을 손쉽게 기억하는 것처럼 수학적 표기법 역시 엄청나게 복잡한 철학 개념을 단순화한다.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습관화하면 우리는 인생의 다른 기회와 위기에 훨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습관은 우리가 삶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표기법인 셈이다. 하지만 습관의 강력한 이점은 편리함에 그치지 않는다. 습관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주기도 한다. 26명의 베테랑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가 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까다롭고 위험천만한 화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평균 경력 23년이 넘는 이 소방관들은 주택, 회사, 호텔, 주유소 등 다양한 화재 현상을 회상했다. 화재와 맞서 싸울 때는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소방관들이 어떻게 이 다양한 선택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르는지 확인했다. 건물 정면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들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진입로라고 판단할까? 특정한 목표 지점에 물대포를 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변수를 고려할까? 긴박한 상황에 맞서 소방관들은 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인 화재 진압 시간표를 적게 했다. 연구 결과는 조금 의외였다. 이 베테랑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정한 결정 지점도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렇게 적었다. 소방관들은 2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 중 하나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연구진이 제시한 다른 대안에 비해 자신의 결정이 더 옳았다고 굳이 변론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화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했던 양상과 신호를 새로운 화재 현장에 적용한 게 전부였다. 그들의 습관 기억 속에는 건물 구조, 연기의 색과 양, 유독성 유무, 불의 변화 정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화재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에 반응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했고 그대로 행동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의 선택에서는 어떠한 의식적 검토, 평가, 분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중 대다수는 외부 자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습관이었다. 화재 진압 못지않게 높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또 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제자리 높이뛰기 기록이 1m 이상인 유망주들이 60분간 푸른 잔디밭 위에 신체의 모든 능력을 쏟아내는 극한의 운동이다. 나는 소방관의 일과 미식축구 선수의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왔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식축구팀 감독 클레이 헬튼과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말이다. 헬튼은 팀의 훈련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핵심은 혼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망설임을 낳고 망설임은 일을 망치니까요. 또 부상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가 자꾸 실수를 하고 부상의 늪에 빠지는 건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길 바라죠. 나는 이미 여러 번 이 시나리오를 검토해 봤어. 나는 지난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저는 어린 선수들에게 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코치는 훈련 막바지마다 펠프스의 물안경에 물을 채워놓곤 하죠. 만약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경기 중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공포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자동으로 팔을 젓고 발을 차도록 말이죠. 우리도 이런 연습을 늘 반복합니다.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든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발톱이 옆구리를 강타하든 상대 선수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든 선수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감독과 이미 이런 연습을 1720억 번은 했다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려는 습관의 지시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거해 줄 때 비로소 선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 훈련 덕분이지. 베테랑 소방관들과 미식축구 선수들, 이들의 사고 과정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반복적인 훈련을 거듭한 끝에 극심한 혼란이나 연기 혹은 130kg이 넘는 수비수의 돌진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의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발휘하는 힘은 이처럼 확실하다. 습관의 목표에 집착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강력한 습관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자제력에 대한 길고 지루했던 비판적 검토를 마치자 이제 내게 남은 과제는 인내와 끈기를 대신할 삶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즉, 수많은 유혹과 욕구를 이겨낼 지속적이고 강력한 습관 말이다. 나는 페이링 린, 존 몬테로소와 마지막 실험을 준비했다. 대학생에게, 특히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크푸드는 참기 힘든 유혹이다. 10kg 정도 살찐다는 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중 하나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날씬하고 건강해지길 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딜레마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에게 초콜릿 대신 당근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설계한 실험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는 조이스틱을 조작해 당근을 획득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 2. 참가자는 화면에 보라색 소용돌이 그림이 뜨면 조이스틱을 조작해 화살표로 당근 그림을 선택한다. 그러면 진짜 당근이 나온다. 3. 참가자는 3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배고픈 상태로 이 게임을 지속한다. 학생들은
며칠에 걸쳐 이 게임을 반복했다. 전날 학생들은 평균 18개의 당근을 받았다. 당근 그림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떴기 때문에 조이스틱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당근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피험자에게는 지나치게 쉬운 게임이었다. 실험 이틀째 학생들은 더 많은 당근을 받아갔다. 이쯤 되자 보라색 소용돌이 그림을 보기만 하면 당근 그림이 표시된 방향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습관이 참가자 모두에게 형성됐다. 참가자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다. 게임이 바뀌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당근 그림 오른쪽에 초콜릿 그림이 나타났다.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건강한 당근과 덜 건강한 초콜릿 중 무엇이 나을지 정해졌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근을 선택해온 참가자들은 미처 대안을 고려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보라색 소용돌이 그림이 화면에 뜨면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형성된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당근 그림을 선택했다. 참가자의 55%가 당근을 선택했다. 이들은 분명 당근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했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이 당근 그림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인 것이다. 습관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냈다. 고통스러운 자제력이 자신을 괴롭히기 전에 순식간에 일을 끝마쳤다. 참가자들은 모두 배가 고픈 상태였고 조이스틱을 조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실행제어 기능이 약해진 틈에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우리는 건강, 행복, 꿈, 명예, 돈 등 성공을 얻는 열쇠가 인내와 끈기, 투지와 열정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언제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겨운 길이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마다 온갖 유혹과 욕구를 참아내고 한 길로 매진한다. 하지만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굳이 선택하려고 매사 애쓰지 않아도 된다. 습관이라는 시스템이 삶의 기본 옵션으로 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상황적 신호와 보상 반응이 결합해 창조되며 열심히 일하지만 늘 묵묵하기만 한 당신의 두 번째 자아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 당신은 이 메커니즘의 일부가 아니다. 물론 최초의 습관을 학습할 땐 목표와 동기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습관의 폭발적인 잠재력이 가동되려면 당신의 의식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바로 그때 방치된 43%의 무의식이 습관으로 재창조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